개성공업지구 협력사업이 파탄되게 된다면 공업지구 군사 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네, 남북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서 뜻을 함께했지만 합의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6차 실무회담도 끝내 성과 없이 끝나서 개성공단이 장기 폐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그리고 세계북한 연구센터의 안찬희 소장 모시고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재발 방지 여기서 의견이 갈렸다고 봐야겠죠. 네. 그건 뭐 처음부터 제기됐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그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게 된 배경을 얘기할 때 존엄과 또 군사훈련 그리고 인질 구출 작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남측에서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 근로자들의 어떤 뭐 신변 안전과 관련지어서 입경을 중단한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우리는 그 중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그런 그 약속을 해라. 네.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한 문제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북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일단 이제 잠정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게 결렬된 것은 아니고 결렬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결렬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한 측에서 결렬이다, 폐쇄다라고 얘기 안 하고 위기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어느 정도 좀 남겨놓은가요, 여지를? 예, 뭐 약간은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3차 회담 때부터 결렬은 이제 눈에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차까지 1차, 2차는 이제 허용호라는 그 법률 전문가를 이제 멤버로 데리고 나왔다가 북한이 3차부터 이제 황충성이라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을 데리고 나오면서 벌써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 3차 회담 끝나고 나서 시작할 때 북한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루하게 시간을 벌내는 이런 불필요한데 정력을 낭비할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렬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7.27 전에 북한은 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그 불만을 품은 그 북측 대표가 우리 측 기자실에 난입해서 소동을 벌여서 있었죠. 네, 최현영 기자가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남북 개성공단 6실무회담이 7시간 반 만에 결렬됐습니다. 남북은 합의문도 물론이고 추가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마지막 회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재발 방지는 남북 공동담보로 하자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회담 날짜도 잡지 않는 북한의 행동은 사실상 결렬선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개성공단의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단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철수 수석 대표가 우리 측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기자실이랑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협력사업이 파탄되게 된다면 공업지구 군사 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선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입니다. 6차례 만나는 동안 개성공단 국제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남북 대화는 필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현영입니다. 네, 완전히 뭐 협박인데요, 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2의 금강산처럼 해야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되지 못한 것도
이제 신변 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 맞아요. 약속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내용을 북이 제시하지 못해서 결국은 중단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북한도 그 당시에 그 실무안은 낸 적이 있습니다. 건강 재개를 위해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 사이에 한 약속을 근거해서 실무안을 냈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사실 그 개성공단 재가동에 한정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으로는 3차 핵실험 이후에 과연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데 대한 그런 회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과 북이 모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남북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개성공단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개성공단 사업에 한정한 실무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일종의 개성이라고 하는 정경 분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이지만 결국은 이제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면서 재가동과 관련지어서도 결국 정치 협상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걸어 놓고 팽팽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이제 북한으로 봐도 김정일의 유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임 지도자가 이거 폐쇄하는 데 대한 부담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로서도 이게 중단됐을 경우에 있을 이제 경제적 피해라든가 대외 신인도라든가 또 이게 이제 중단되면 결국 남북 관계는 사실상 이제 전면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남북 관계의 이제 첫단 취자 시금석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중대 조치라는 아마 이제 그 가동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그런 지금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데 각자 이제 돌아가서 냉정하게 한번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건가를 아마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어허. 지금 그러니까 아까 예상했던 듯이 7.27과 8월 이제 을지 군사 훈련을 앞두고 아무래도 회담이 결렬될 것이다 예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군사 훈련이 끝나고 다시 회담을 제의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예, 우리 정부의 이제 그 중대 조치라는 것은 결국 진짜로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최대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으로서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나면은 어쨌든 지금 그 9월 19일 경에 이제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북한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군사 훈련 기간에는 이것이 좀 그 공전 상태로 유지되겠습니다만은 그 군사 훈련이 끝나면은 다시 또 남북 대화 모드로 돌아와야만 이 베이징에서 시그널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아주 대단히 그 낮은 자세로 대화에 임했는데 또 대화장에 갔다 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전혀 뭐 과거 무슨 남북 대화할 때는 이게 보좌하는 사람들이 많고 국가안전보위부도 나와서 협력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냥 중앙 그 특구개발지도 총국 사람들만 나와서 이렇게 협력하는 자세로 대단히 성의가 없다는 것이죠. 커피를 타와도 이렇게 그 일회용 커피를 종이컵에 타주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고 교수님도 설명하셨지만 이게 비핵화의 압박을 일단 모면하고 뭔가 대화의 스탠스나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화하는 것이고 일단 7.27이 지나면은 북한이 하기 때문에 아마 군사훈련을 또 기간에는 공전되겠죠. 그거 끝나면 어쨌든 북한도 대화의 끈은 놓을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국 어느 정도 계획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돌발 행동도 마찬가지였던 게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기자회견을 찾아서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위에서 지시를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아마 일종의 시나리오의 각본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제 축구 대회나 이 스포츠 대회 나가서 제일 그 페어 플레이를 안 하는 게 북한 선수단이고 심판에게 대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장에서도 역시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국제 축구 대회 나가서 싸우는 북한 선수들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북한의 좀 하나의 그 액션 플레이인데 하나의 어떤 준비된 시나리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액션 플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 내부에서는 뭐 7.27 북한의 전승절 기념 행사 준비가 아주 한창입니다. 네, 그 올해가 이제 정전 60돌이고요. 그렇죠.
북한 스스로는 미국에 맞서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해서 전성절로 네. 사실상 이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이제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는 아마 이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정전 60주년에 맞아서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어떤 아마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1년여 전부터 네. 이 행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아마 대대적인 이제 군사 프레이드와 함께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외신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세계에 전파하면서 김정은을 이제 어떤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각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아마 선전들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북한 중국에서 리 위안차오라고 네. 서열 8위를 보냈단 말이죠. 네. 적당한 상황입니까? 뭐 절묘한 묘수라는 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보통 뭐 그 정도면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 급이 가는 게 아마 전통적인 예. 국정 관계로는 맞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혈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국원이면서 이제 국가 부주석인 리 위안차오를 보낸 것은 중국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과 미국과 맞선 전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의식해야 하지만 또 그 전쟁의 당사국이었던 한국과 그렇죠. 미국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현재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매우 좀 불편한 심기가 반영돼서 아마 그런 정도의 선에서 절묘하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요, 우리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이른바 인민군 열사묘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무려 한 4만 명 주민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민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도청! 이른바 인민군 열사묘 준공식에서 의장대가 군악대의 추도곡에 맞춰 김정은 명의의 화환을 들고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데 김정은은 올해 초부터 정전 60주년 행사 전에 개관해야 한다며 현장 지도를 여러 차례 할 만큼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행사엔 김정은을 비롯해 장성태 국방위 부위원장, 위독설이 돌던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등 주요 인사들과 6.25 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동료의 유해를 찾으려고 60년 만에 방북한 미군 참전용사도 참석했습니다. And as an American veteran, I'm delighted to see that our former foe and we share some of the same feelings about this. So it's great to be here.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시리아 대표단을 접견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뒤 외교 사절단 접견 장면을 공개한 건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정전협정 기념 행사 준비에 동원된 주민 4만 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네, 준비가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이제 열병식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뭐 신형 무기나 또 뭐 미사일 뭐 이런 거 많이 또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네, 어떻습니까? 뭐 이미 이제 지난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보여준 것 같고요. 이번에도 뭐 새로운 신형 미사일이라든가 또 방사포, 장사정포 같은 것이 이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전쟁과 관련된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여러 그 물자들이 대거 이제 군사 프레이드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3, 4월처럼 그런 그 위기 조성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갖춰 놓은 어떤 그런 그 이제 이를테면 핵실험 이후에 이제 장거리 로켓 발사와 연관지어서 미국을 타결할 만한 어떤 그 로켓을 미사일 같은 그 내용들을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 남측을 겨냥해서는 지금 뭐 300mm 그 어떤 방사포 같은 수도권 일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이제 프레이드에 내세워서 이른바 이게 이제 무력 시위죠. 예. 무력 시위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서 위협을 가하는 그런 프레이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보니까 대내적으로 결속시키려는 것도 보여주는 게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4만여 명에게 훈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메달을 줬단 말이죠. 메달은 그냥 예. 그 깡통처럼 아주 간단한 거고 예. 훈장이라는 것은 최고인민의 정령으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조국 해방 소위 그들이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0주년 훈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4만 명에게 줬다는 것은 그 전쟁에 총을 들고 군인으로서 참전한 사람을 작년부터 북한이 계속 전국에서 골랐습니다. 찾았습니다. 겨우 골라서 찾아낸 게 이제 4만 명을 골라냈는데 그 사람들한테 줬고 그것은 김일성, 김정을 이미 사망한 사람도 줬고 생존해 있는 6.25 참전자들을 골라서 이번에 훈장을 줌으로써 김정은이 3대 세습 시대에는 어떤 항일의 혁명 전통보다 6.25의 전승을 새로운 이념적 가치로 내세우기 위한 그 4만 명을 앞세워서 어떤 북한의 내부 결속과 또 새로운 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이번에 완전히 그 모두 체인지하는 그런 게 이제 7.27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사상 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전승 기념일 준비하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아까 우리 제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훈련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무슨 도발 빌미를 제공하게 돼서 안 될까요? 북한이 이제 전승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려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군사훈련과 연계시켜서 한다면은 아마 서해안에서 무슨 미사일이나 또 동해안에서 미사일이나 이런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퍼레이드에 어떤 무기를 세울 것인가 이제 방사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이번에 북한이 이제 어떤 그 전에도 이제 지난해 이제 김일성 그 100주년 때도 이제 내놓았었는데 5,000km 이상을 날릴 수 있는 그 이런 그 발사대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보여준 것들을 한번 또 과시하기 위해서 실전으로서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베이징 방문 김정은의 국제사회 등용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아까 화면에 봤을 때 우리가 위독설이 심했다고 했던 그 맞아요. 고모 김경희 네. 모습이 보였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괜찮은 건가요? 네, 뭐 아직은 그 여자는 이제 뭐 벌써 한 7, 8년째 그저 계속 그냥 환자니까 장기 환자이기 때문에 좀 위독하면 들어누웠다가 또 멀쩡할 땐 나오고. 어디가 아픈 이 여성은 이제 심장 뭐 안 아픈 데가 없다더라고요. 심장에 당뇨병에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증에 완전히 이 몸의 오장육부가 종합병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김정일의 여동생으로서 그 말하자면 김씨 혈통의 이제 그 2세대로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사람 역할이 중요한데 그래도 중요한 그 모멘텀엔 꼭 얼굴을 내미는 거 보니까 이번 아마 60주년 행사에도 주석단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있는 거겠죠? 저렇게 나타나는 거 그렇죠. 보면? 영향력도 있고 죽기 전에는 있습니다. 북한은 죽을 때까지는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김여정에게 김정은 여동생에게 서서히 이제 전이시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그래도 저런 공식 석상에 이렇게 얼굴을 보일 정도면 그래도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북한을 관찰할 때 언론에 이제 드러나는 빈도를 조사하고 보이지 않으면 건강 이상설을 이제 늘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인간은 언제라도 뭐 그런 건강에 위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상수인데 그걸 자꾸 그 중요한 변수로 이렇게 이제 간주하면서 관찰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김경희는 뭐 다 아시는 대로 북한의 현실적인 인자인 뭐 장성택의 그 부인으로서 김정은 제를 바치는 실질적인 후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경희의 건재 여부는 김정은 체제 유지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